세계에서 한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는 어딜까?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정답은 인도네시아다. 2014년에서 2018년 한국이 수출한 무기의 17%가 인도네시아로 향했다. 국방력 세계 15위 비동맹 내세운 동남아 강국.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인도네시아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한 나라 정도로 알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이 지역의 패권국가, 즉 맹주다. 인구는 2억 7천만 명에 육박해 세계 4위, 미국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발표한 2019년 국방력은 세계 15위로 동남아에서 가장 높다. 그래서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비동맹 중립 외교를 표방한다. 특정 패권 질서에 들어가는 대신 미국, 중국과 각각 양자적 유대 관계를 적극 추구한다는 것이다. 낭만적인 소리 같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주변에 공공연한 적성국이 없어 외침 우려가 적다. 호주 시드니 대학 미국연구센터의 인도네시아 자립을 위한 미중 균형 외교 보고서가 이 나라의 외부 안보 상황을 대체로 온화하다고 묘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도 동남아에서 맹주적 지위를 인정, 인도네시아를 존중한다.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한국 해군의 장보고급 잠수함. 한국일보 자료사진. 외부 위협은 크지 않지만 해양 국가인 만큼 인도네시아는 육군보다는 최근 해, 공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군 현대화의 핵심은 러시아제 신형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 -35와 한국 대우조선 해양의 장보고급 잠수함이다. 방산 전문 매체 제인스 360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군은 8년 전 세척을 도입한 데 이어 최근에도 209급 장보고함을 개량한 1,400톤급 잠수함 세척의 추가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 수-35 도입을 위한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간 협상도 막바지 단계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드니대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은 미중 패권 다툼에 따른 세계 질서 변동이 인도네시아가 대국으로 성장할 기회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군비 확충이 동남아 영내 패권 유지뿐만 아니라 글로벌 파워로서의 도약을 위한 준비라는 것이다. 군 현대화로 입체 다주고 글로벌 해상 강국 꿈꿔. 조코 위도도 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14년 7월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당선인 신분으로 통합된 인도네시아를 뜻하는 세 손가락 사인을 들어 보이며 지지자들을 반기고 있다. 실제로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은 2014년 대선 캠페인에서 글로벌 해양 강국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1만 8천여 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다. 동자바 섬 일대에서 수세기 전해상 왕국의 위용을 떨쳤던 마자파히트 왕국에서 영감을 받은 조코위 대통령은 국내 발전과 영내 안정을 위해 해양 국가의 정체성 확립을 내세우며 전이민 군장성 출신 수실로 반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에 이어 군비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다. 2000년대 초반 2조 원 내외였던 국방비는 현재 9조 원을 넘고 있다. 현대의 대표적인 전술 수송기 로켓 마틴사가 C-130 이후 내놓은 후계 기종 C-130J 슈퍼 허큘리스. 코리아 타임스 자료사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35 11대 영해 방어, 치안 유지를 위해 장보고급함을 비롯한 잠수함 12대 도입에 군비의 상당수가 투입 중이다. 2008년에서 2017년 무기 수입액 중 39%와 31.3%가 항공기와 함정 구입에 각각 사용됐다. 제인스 360에 따르면 미국제 C-130 허큘리스 수송기의 60년대 노후화된 모델 20기를 C-130J 슈퍼 허큘리스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도네시아의 군 현대화 작업은 한국 방산 분야의 훈풍으로 작용해왔다. 이미 우리나라로부터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T-50 고등훈련기, 대우조선 해양의 장보고함을 개량한 1,400톤급 잠수함 등을 수입했다.
협력 수준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카이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KF-FX 사업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중 1대1로 vs. 미인도 태평양 편 안 될 것. 올해 2월 열린 동남아 최대 다자간 군사훈련 코브라 골드 2019에서 미군이 상륙 돌격 훈련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주요 7개국 중 하나로 참여했다. 코브라 골드 훈련의 규모가 날로 커지면서 대중 포위망 구축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는 인도적 민사 활동 부분에서만 참여했다. 촌부리 EPA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의 군사력 증강은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 위치를 확보하고 독립, 자주적 외교 방침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기고에서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해양조정 장관은 미들 파워로서 인도네시아는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양쪽의 레버리지를 모두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레트노 마르수디 외무장관도 올 1월 외교연설에서 인도양과 태평양이 천연 자원을 놓고 다투거나 해양 패권을 차지하는 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다만 전술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는 있다. 남중국해 분쟁은 특히 그렇다.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는 중국과의 업권 분쟁이 불거졌던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에 1000명 이상이 주둔 가능한 새 군사 기지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해당 해역은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지만 일부 지역이 중국이 자국령으로 주장하는 남해 구단선과 겹쳐 양국 간 분쟁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22일 중국 아세안 합동군사훈련이 최초로 열린 가운데 중국 광동성 잔장에서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군과 해군들이 개막식에서 중국 국기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일본과 이틀간 합동훈련을 했으며 올 2월 미국과 태국이 주최한 동남아 최대 다자간 군사훈련인 코브라 골드에서는 한국, 일본 등과 함께 주요 7개국 중 하나로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진행됐던 아세안 중국 합동해상훈련에 군함을 보내지 않고 관측병만 파견한 것과는 대비된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중국과 경제, 군사 측면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매체 더 디플로맷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2011년 방위산업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정기적으로 방산협력회의를 열고 있다. 1955년 당시 미국과 소련 양진영에 속하지 않았던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모임인 반둥회의를 주도, 이 동맹 중립 외교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인도네시아로서는 양쪽 채널을 모두 열어놓으려는 욕심이 있는 것이다. 루훗 해양조정 장관은 SCMP 기고글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없다면서 다만 경제력, 군사력에 있어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고자 할 뿐이라며 중국과의 정면 충돌 피했다. 중국을 외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다. 20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 현지 언론 따르면 루훗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1대1로에 동참할 것이며 130조 원 상당의 인프라 건설 사업 28개 프로젝트를 중국 투자자들에게 곧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조코위 대통령은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와 항만, 전력 등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했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장기화되는 등의 이유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 겪어왔다. 이에 중국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성장 기회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앞으로도 미들 파워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비동맹 노선을 견지하면서 미국과는 군사 협력을 맺는 한편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동참해 대국으로 성장할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1,400톤급 잠수함 3척 인도네시아에 추가 수출 1조 원 규모. 1차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나가파사함. 사진 설명 1차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나가파사함. 방사청 신남방 정책 주요 사업으로
관련 기관 공조로 계약 성사. 1차 세척 수출의 연쾌거 국내 최초 수출형 잠수함. 한국이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인도네시아에 추가로 수출하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번 계약은 수출 침체로 고심하는 국내 방산업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작용하고 선박 건조 기술 중 가장 고난도인 잠수함 건조 기술을 해외에서 인정받은 쾌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12일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총 계약 규모는 10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에 1,400톤급 잠수함 3척 수출 계약에 이은 두 번째 수주다. 왕정홍 방사총장은 이날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해군의 잠수함 도입 2차 사업 계약식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양국이 다시 한번 상호 호혜적인 방산 협력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한국 정부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계약 성사와 관련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의 핵심 협력 국가로 2017년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며 활발한 방산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잠수함 2차 사업은 신남방 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정부와 많은 관계기관이 계약 성사를 위해 공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수출 계약한 1,400톤급 잠수함은 해군의 209급 장보고함을 개량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7년 나가파사함으로 명명된 1,400톤급 1번 함에 이어 작년 2번 함까지 건조해 인도네시아에 인도했다. 3번 함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건조되어 이번 계약식 날에 진수됐다. 이 잠수함은 길이 61m로 4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중간기항 없이 1만 해리를 항해할 수 있다. 이는 부산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항까지를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인도네시아 해상안보와 영해수호 활동 및 연합해군 작전 등을 수행하는 이들 잠수함은 30년 이상 운영된다. 대우조선해양이 수출하는 잠수함은 1988년 말 독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건조한 장보고 I급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술 연구 개발 끝에 독자 개발한 국내 최초의 수출형 잠수함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잠수함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전수받아 잠수함을 건조해 수출까지 하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앞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 수출 협상이 활발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박을 수출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잠수함을 건조해 판매한 경험이 있는지가 최우선적인 평가 항목이라면서 고압의 심해를 운항하는 잠수함 건조 기술은 고난도의 최첨단 선박 건조 기술의 종합체라고 말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1차 사업, 한국형 전투기 및 FX 전투기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국 간 두터운 신뢰를 재확인하고 방산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방사청의 방산수출진흥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 잠수함 2차 사업 수주를 위한 수출금융 지원을 요청했으며 방사청은 한국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재무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지원했다. 방사청은 이번 계약은 지난해 11월 방산 수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자 설치한 방산수출진흥센터에 접수된 첫 번째 민원을 해결한 성과도 있다고 말했다. 계약식에 앞서 왕정홍 총장은 인도네시아 위란토 정치법률 안보조정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왕 청장은 KFX 및 FX 전투기 사업, 잠수함 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방산협력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요청하고 앞으로 추진할 예정인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